한반도 평화 강좌 제3강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 해법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정섭입니다. 오늘은 국민들이 90% 이상 그 증액을 반대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한미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그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동영상 구독하기,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주면 됩니다. 안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시혜나 온정을 베풀었던 거예요. 원래 한미소파 5조에는 주한미군 경비는 모두 미국이 지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특별협정을 체결을 해서 경비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안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미국과 그 동맹을 맺고 있는 그 나라 또는 그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모든 나라들도 미국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는 나라가 없어요. 유일하게 일본과 한국만 그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미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안 주면 무슨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안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트럼프가 2019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얼마를 제시했냐면 50억 달러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한 6조 원 정도 되는 거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려면 이 돈 정도는 받아야 공정하다.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로 미국이 지불하는 돈이요 3조 한 5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 6조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걸 훨씬 뛰어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죠. 이 터무니없는 요구에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한국 정부도 수용하지 않으니까 이 금액을 조금 낮췄어요.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트럼프가 13억 달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 10차 협정에서 한 1조 389억 원을 우리가 지불을 했으니까 거기에 비하면 53% 정도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좀 미국은 자기들이 50억 달러에서 많이 낮췄으니까 13억 달러로 낮췄으니까 한국이 올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앞서 얘기했듯이 이 50억 달러든 13억 달러든 왜 우리가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 한국 정부는 13% 안을 제시를 했어요. 우리 돈으로 하면 1조 1740억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야, 그래도 이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 13% 인상안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기사에 보면 그 작년에 그 10차 협정 때죠. 그때 그 협상을 할 때 한국 정부가 오히려 삭감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건 한국 정부도 인상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삭감안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지금 13%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대 최대급 인상안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한미가 제시하고 있는 이 13%나 53%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의 그 압력으로 맨 처음 그 시작된 1991년에 지급한 액수가 1073억 원이에요. 지금과 비교하면 한 10분의 1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그 사이에 10배가 증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한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3%와 53% 인상률이 과연 어떤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위비 분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안 줘도 되는 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상할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매년 다 쓰고도 한 1, 2천억 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 올려줄 명분을 찾다가 이제 물가 인상률을 적용한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권 때 한 2에서 한 5% 정도 증액을 했어요. 이때처럼 만약에 지금 이번에 물가 상승률을 적용을 하면 한 1 내지 2% 인상률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률로 보면. 그러면 이 미국의 53% 인상안이나 한국의 13% 인상안이라고 하는 건 사실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또 이 작년에 10차 협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이 이 증액 압박에 굴복을 해서 증액률이 비교적 큰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적용했습니다. 그게 8.2%예요. 그러니까 국방 예산 증액률을 적용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의 13% 그리고 미국 정부의 53%는 정말 터무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 한미가 제시하고 있는 이 인상률을 적용했을 때 우리가 얼마를 분담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53% 인상안, 즉 1조 6천억 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봅시다. 그럼 매년 물가 인상률이나 국방 예산 증가율을 여기에 이제 적용을 하면 5년 동안 도합 최소 8조 3천억 원에서 최대 9조 원이 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13% 인상안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1조 389억 원에 타결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가 인상률이나 아니면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보면 5년 동안 도합 한 6조에서 최대 6조 7,6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결국 이 한미가 제시하고 있는 인상률은 5년 동안 최소 6조에서 많게는 9조 원 이상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애초에 요구했었던 50억 달러 달라라고 하는 거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이번에 긴급 재난지원금 추경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 한 12조 정도 되는데 이 돈 6조에서 9조 원 안 주면 이거 우리 국민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의 이 53% 인상안 그리고 한국 정부의 13% 인상안도 폐기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더 화가 나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주한미군이 쓰지 않고 남는 돈, 이게 무려 2조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2조 원 정도면 사실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2년치를 안 줘도 된다는 금액이죠. 근데 그 중에서 미국이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이 한 3,437억 원.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불법적으로 축적해서 이자놀이까지 해서 남은 돈, 그리고 이 군사 건설비 중에 설계 감리비 이런 명목으로 받은 돈, 이런 것들을 다 더한 겁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 이자놀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각이 됐는데 그게 평통사에서 끈질기게 추적해서 찾아냈던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한국 정부는 이거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우리 국방부가 아직 집행하지 못한 현물 지원분, 이게 한 1조 원. 그리고 협정액보다 원래 좀 낮게 편성을 해서 생긴 이 감액분 누계, 이것도 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한 5,500억. 그래서 이렇게 다 해서 합치면 모두 한 2조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담금 협상 중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금 2조 원이면 안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이 방위비 분담금이 50억 달러에 그럼 그칠 거냐? 약 6조 원? 여기서 그칠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이 3년간 우리가 미국 무기에 도입해야 되는 비용이 12조 원이고요. 그리고 부평 미군 기지 환경오염 치유 비용을 비롯해서 전국에 있는 그 미군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 비용이 1조 5천억 그 이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호르무즈나 남중국해에 파병하는 그런 비용들, 이런 그 미국이 세계 패권 전략을 위해서 본인들이 가는,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는 이런 비용들을 다 한국에 전가할 것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그 미국 관료들의 말을 한번 볼까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그 선임 고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미국 경제 파멸이 국방 예산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미군 주둔을 증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동 출자 자금을 조성하는 게 더욱 시급해질 것이다. 자, 여기서 지금 새로운 공동 출자 자금을 조성한다. 이게 바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보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우리는 이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하는 전략 환경에서 한국에 더 크고 더 공평한 비용 분담을 짊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지금 미국은 절대로 50억 달러에 그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미국의 경제 상황, 이것을 고스란히 한국에 전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이거는 한국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봉우를 아는 거죠. 정말 오만방자한 이런 말들을 미국의 관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세계 패권 전략에 들어간다라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도대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그 불법에 대한 사항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호르무즈나 이런 남중국해에 이제 미국이 출동을 하겠죠. 거기 들어가는 작전 비용들이 있습니다. 이 작전 비용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작전들을 벌이는 건데 이거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명확하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하면 남한 방어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주한미군은 남한을 방어하는 거에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반도 외에서 작전하는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킨다. 이거는 명백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도 위배되고, 그리고 한미 소파,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도 위배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자, 이렇게 본다면 이 말은 곧 미국 스스로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주한미군 경비에 부담할 근거를 스스로 소멸시키는 거죠. 협정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3%든 13%든 이 협상을 중단하고 이 협정을 폐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지금 이런 미국의 행태가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국회에서
동의해 줄 때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예전부터 미국이 이 군사 건설비를 워낙 불법으로 축적을 해왔으니까 이렇게 불법으로 축적해서 만든 이자 수익금만 한 4천억 원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를 이전할 때 우리가 준 돈을 여기서 또 불법 전용을 해가지고 2조 4천억 원 정도를 불법 축척을 했어요. 그래서 한미 간에 이제 이 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죠. 작년 10차 협정 때 국회에서 미국이 이제 군사 건설 그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및 불법 전용 이거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 만약에 이거 하려면 미국에서 이거 요구하려면 5년짜리 목록을 사전에 제출해라. 그리고 한국과 협의하라. 이게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그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죠. 이런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제대로 지키라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이거 못하겠다고 협상판 깬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그동안 해온 불법 집행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한국민 세금으로 자기들 멋대로 쓰고. 우리 국회의 권한인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 감독 강화라고 하는 이런 주권적 요구를 묵살한다는 겁니다. 한국이 뭐가 아쉬울 게 있습니까?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그럼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죠. 자,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 집행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드 문제입니다. 지금 성주에 배치된 그 사드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국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드 운영비는 전적으로 미국이 지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방위비 분담금에서 건설비로 불법 전용을 한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미 그리고 또 내년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성주, 사드가 배치되어 있는 성주에 580억 원을 들여서 탄약고 등을 건설하겠다고 지금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법 전용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미국이 말을 안 듣고 그리고 불법을 계속적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거 불법 집행 계속 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이런 협상 계속 해야 됩니까? 방위비 분담금 우리가 계속 줘야 됩니까?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미국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모자라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관철하려고 한국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자들을 무급 휴직시켰잖아요. 그것도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급 휴직이나 이 해고를 하는 거는 한국 노동법과 그리고 한미 소파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이행 약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주한 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무급 휴직에 대해서 정말 철회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 행동권을 사실상 제약하고 있어요. 부당한 일이 생겨도 단체 행동권이 없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위헌위법적인 독소 조항이 있는 이 한미 소파 노무 조항에 대해서 전면 개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한편 이제 이거를 넘어서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정당화하려고 한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면서 기만하고 있어요. 자, 그 대표적인 거짓말 4가지를 한번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를 위해서 주둔한다? 거짓말입니다. 미 합참의장이 미국의 안보 이익 때문에 주둔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군의 군사력이 전 세계에서 6위에서 10위권 안에 들어가요. 자, 두 번째, 한국은 미군 주둔의 3분의 1만 부담한다? 라고 미국의 국방부와 외교부, 그 장관들이 언론에 이렇게 기고를 한 거예요. 이거 거짓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미국이 3조 1천억 원 부담하고 있고요. 우리가 5조 5천억 원 부담하고 있어요. 약 한 1.7배 정도는 더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주면 90%가 다시 한국 경제로 돌아온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한미 소파에 의하면 이거 다 미국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돈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안 줘도 되는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미국에 줘도 그거 우리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예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연례 집행 보고서라는 게 있어요. 그 사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거. 그 우리 정부하고 국회에 제출하거든요. 이거 왜 제출하죠? 자기네들 돈이라면? 그래서 이게 미국 맘대로 할 수 있는 돈이라면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 돈인데 우리한테 돌아온다? 이건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돈을 미국에 주지 않으면 지금 재난국복 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줌으로 해서 우리가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 양만큼. 자, 네 번째. 자, 이 협상이 안 돼서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시켰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한국 노동자 인건비는 원래 미국이 줘야 되는 돈이에요. 예전에도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이제 타결이 좀 늦어졌을 때 미국이 자체 예산을 좀 전용을 해가지고 한국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정말 현명합니다. 미국의 요구가 불법 부당하다는 그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 통일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반대한다는 게 96%가 넘습니다. 이 주한미군을 감축을 해도 상관없다. 이게 55%가 넘었어요. 자, 이 미국이 방위비 분담 증액을 시키려고 주한미군 철수 협박하는 게 협박일 뿐이라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위비 분담금을 통해서 미국의 실체를 알게 된 거죠. 불법 무도하게 구는 이 미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기사에 달리는 이 댓글들 보면 이럴 거면 방 빼라, 미국 나가라, 이런 여론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미국의 행포를 막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협상 중단 선언하면 됩니다. 이미 방위비 분담금 이 협정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그랬죠? 넘어서면서 미국이 판 깨고 지금 나갔잖아요. 판 깬 거 미국입니다. 계속 이렇게 한국 정부가 질질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방위비 분담금 원래 줄 필요 없는 돈이라고 그랬죠? 오히려 주한미군은 앞서 얘기했듯이 세계 패권 전략에 의해서 세계 패권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군 기지 임대료를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미국이 우리가 준 돈 집행하지 않은 거, 미집행금 2조 원, 그리고 지금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기지 임대료 약 한 1조 원, 이거 받아내서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서민과 그리고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셋째,
껄핏하면 미군 감축, 철수 이런 압력을 미국이 하는데 앞서 봤지만 우리 국민들 주한미군 감축, 철수 해도 상관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절대 이런 말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문재인 정부가 이 96% 이상의 방위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국민들을 믿고 굴복하지 말고 협상 중단 그리고 협정 폐기 해야 됩니다. 자, 넷째, 한국 노동자들을 볼모로 잡고 무급휴직 강행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 한미 소파 개정하자고 제안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불평등한 이 한미 동맹 새 판을 짜야 됩니다. 불법 무도한 이 미국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에 압승을 준 거는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반대하는 우리 96%의 이 국민들을 믿고 미국에게 할 말은 하라는 겁니다. 불평등한 한미동맹이 계속 된다면 우리 국가 재정 그리고 주권, 민생 복지 계속 미국의 이 패권 전략에 희생되고 말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이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도 멀어집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으로 불평등한 이 한미 동맹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갑시다. 평화 통일 여는 사람들 활동에도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동영상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